네, 올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주자들이 설 민심을 잡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뉴스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 문재인 그리고 반기문 두 분에 대해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도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보도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대 데이터 저널리즘 랩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사들을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12개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에서 보도한 약 8천여 건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무작위로 1000건을 선정한 후에요. 저희 연구원들이 모두 다 읽어보고 이것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썼는지 부정적으로 썼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요새 유행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요. 이 7천여 건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추측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뭐 기법을 활용하면 이게 긍정 부정이 또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일부터 그제 25일까지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함께 보시면 검정색 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기사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어떻게 부정적인 기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이제 중립적인 기사, 이제 뭐 이렇게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사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표 걸 보시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두 번 크게 떨어집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기사의 톤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때는 지난 5일인데요. 네, 지난 5일에 문 전 대표가 청와대, 검찰, 그리고 국정원을 권력 적폐의 3대 기관으로 보고 이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발언했을 때입니다. 이때 부정적으로 한번 떨어졌었고요. 또 이때는 문 전 대표가 15일인데 박종철 열사 추모식에 참여한 후에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쭉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문 전 대표가 결국은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의 경우에는 어떻던가요? 네, 반 전 총장의 경우에는 귀국이 임박한 후에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귀국한 후에도 귀국뒤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으면서 문 전 대표보다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곽승준 교수가 이제 캠프에서 하차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을 때 반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언론들도 그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김종인 대표가 회동한 후에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는 등 뭔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방향이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아무래도 두 후보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는 호재가 다른 후보자에게는 악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정치 신인 반기문 후보에 대한 거는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그 등락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모든 언론이 한 방향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보면 보수 언론, 이른바 뭐 보수 언론도 있고 진보 언론도 있는데 그 두 후보를 보는 시각이 다르면 이거를 합쳐보면 또 중간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갈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떻게 이제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에서 봤는지를 표현한 건데요. 붉은 선이 보수 언론을, 파란 선이 진보 언론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네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얘기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북한을 언급했던 이 하루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거의 긍정적인 톤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심지어 이날도 거의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모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던가요? 이 반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이 시선, 보수와 진보의 시선이 좀 겹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크게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가 마땅하다고 했을 때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이를 나쁘지 않게 봤고요. 또 그리고 김종인 의원, 박지원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놓고 보면 반기문 총장에 관한 전 총장에 관한 것인데도 파란 선이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인데요. 진보 매체가 보수 매체보다도 반기문 전 총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조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각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달리 대선 전국에 들어섰지만 각 진영 언론 간의 각이 그렇게 날이 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저 다음 주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아직 대선 주자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은 이른바 부동층에 대해서 분석하신다는데 좀 자세히 좀 흥미롭게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